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꿨던 실제 꿈 이야기이다. 수년 전 아버지는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큰 도시의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고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병을 진단받고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우리 가족 모두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나도 동생도 그때 당시 20대인데다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다. 나는 그 당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시의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 어머니랑 같이 내 자취방에 하룻밤 자러 오시겠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고 이 도시 지리를 잘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 그 주 주말에 터미널에서 자취방까지 모셔왔다. 터미널에서 반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머리카락도 너무 많이 세워버리셨고 몰골도 상당히 야위어 살이 10kg는 빠진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얼굴도 검거나 누렇게 변색되어 폐색이 짙은 폐잔병처럼 중병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전신을 덮치고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룻밤을 부모님과 함께 자고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한창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당장 아버지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더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길면 3개월이라고 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암 말기라고 했다. 그러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 가족은 고향으로 갔다. 나도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원래 내가 그 회사의 회사원이 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지만 막상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오자 많이 미안해하고 한편으로 고마워하셨다. 우리 가족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비극의 상태로 침전되어 갔다. 어머니가 당시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제생활을 하셨고 나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호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동생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고향까지 오기는 여의치 않았다. 밤이 되면 암세포 때문에 아버지가 통증이 더 심해지셨는데 마음이 슬퍼서인지 기력이 약해서인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거실에 전등을 켜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가사가 없는 연주로만 이루어진 연주음악을 틀어보라고 하셨다. 그것을 틀어드리면 아버지는 어두운 거실에 이불을 덮고 누운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아마 가사 대신에 자신의 인생이 그 연주 위로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며 회상하시고 있을 터였다. 나는 사람이 2명이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말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잘 들어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게 동생의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조용히 문을 닫고 잡념을 잊기 위해 수많은 추리소설을 읽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도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나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셋이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났다. 잠귀가 밝은 나는 두어 번의 노크 소리에 누구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고향집의 내 방이 아니라 내가 대학 시절 타지에서 자취를 했던 대학교 근처 원룸이었다. 그 와중에 계속 현관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켜 앉아 창문이나 실내의 어둡기를 살펴보니 새벽 한가운데인 시간대 같았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예의도 없이 이 새벽에 남의 집을 노크하지?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그 노크는 일정한 간격으로 끈기 있게 노크를 했다. 문을 열까 말까 하다 도무지 현관 너머의 그 존재가 노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부모님도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잠이 깨지 않도록 우선 문을 열어보자고 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여니까 키가 150 중후반쯤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새파랬다. 이 아주머니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 아주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파랗지? 라는 생각이었다. 눈은 아이라인이 진하게 그려져 있고 원래 눈도 큰 편으로 부리부리해 보였다. 옷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 입는 사복이었다. 하의까진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지만 상의가 상당히 화려한 티셔츠였다. 검은색 커트머리였다. 얼굴이 파란색이라서 모든 이목이 그녀의 얼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계시니? 다짜고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남의 집을 새벽에 미친 듯이 노크해서는 문을 열어주자 한다는 소리가 나의 아버지가 계시냐고 묻는 거였다. 나는 너무 황당했다. 나도 질문을 했다. 아니 누구신데요?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로 물러섬이 없이 부동자세로 기싸움 하듯 정면을 똑바로 보고 두 여자가 대치하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 계시니? 똑같은 질문을 그녀는 또 해왔다. 아버지가 상당히 아프신 상태였다는 걸 꿈에서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에게 말했다. 아버지, 여기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고 더군다나 이런 이상하고 기괴한 불길한 예감의 여자한테 아버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뜻밖의 말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짜 안 계시니? 이 말을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이 여자 뭐지? 라고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겉으로 내 기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씨 없다니까! 라고 외치며 화가 나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쾅! 하며 문을 닫고 잠궈버렸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긴장의 몇 초가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꿈의 장면은 야외의 바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중학교가 있던 지금 우리 집의 근처 동네였다.
나는 그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웬 45인승 관광버스가 서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까 바로 앞 장면에서 봤던 새벽에 그 이상한 아주머니가 얼굴이 그대로 새파란 채로 차림새도 모두 그대로인 채로 뭔가를 말하며 떠들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그 45인승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이렇게 떠들고 있었다. 여러분, 얼른 타세요. 우리 모두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네, 얼른 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햇빛이 좋은 대낮에 그런 외모의 여자를 다시 보는 게 얼마나 기괴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행동하는 그녀 옆에서 줄지어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 그들의 연령대는 다양해 보였다. 젊은 여자,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30대처럼 보이는 남자, 평범한 아줌마, 어린 학생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 패키지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처럼 모두들 하나같이 즐거워 보였고 그 여자가 그렇게 얼굴이 파랗고 기괴한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여자를 보고 당황하는 사람이 없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질서 있게 버스를 타며 들뜬 여행을 기대하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이런 황당한 장면 속에 도대체 내가 왜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맞은편의 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꿈이 깼다. 눈을 떠서 내 방 천장인 걸 알았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갑자기 감사했다. 그리고 거실로 가보니 아버지도 주무시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슬프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병세가 더욱 악화된 아버지는 고향의 익숙한 병원으로 입원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가기 전 아마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는지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머리를 나보고 감겨달라고 했다. 그때 정말 슬펐다. 아버지의 머리가 따뜻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입원하시고 몇 번의 피를 토하시다가 입원 후 3일째 되는 새벽 3시 10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더 이상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1년 동안 여러 생각을 정리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나는 일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내가 꿨던 그 기괴한 꿈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이 꿈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꾸었다. 나중에 깨달았다. 그 여자는 여자 저승사자였던 것이다. 보통 TV나 영화에서 보는 저승사자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남자다. 그런데 나는 여자 저승사자를 본 것이다. 그녀는 남자 저승사자의 검은 한복이나 갓도 전혀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승사자였던 것이다. 그 45인승 버스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다고 생각한다. 그 버스가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출신 중학교 근처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던 걸까? 그 사람들은 왜 그녀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즐겁게 그 버스에 올랐을까? 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들은 이승에서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저승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였던 것이다.